56의 나이의 남성은 발기부전입니다. 남성에겐 너무 치명적인 문제죠. 근데 이 남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온통 빨간 생각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남성은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서 결국 고개를 들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오브리 트레일. 오브리는 어떻게 하면 경험이 없는 소녀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충격적인 웹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백페이지라는 웹사이트였습니다. 이곳에선 일명 슈가데디, 슈가맘을 구하는 홈페이지였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돈이 없는 학생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거처까지 마련해주는 어른들을 슈가데디, 슈가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주 훌륭한 어른들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들은 이런 지원의 대가로 어린 소녀나 소년들에게 몹쓸 짓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된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슈가데디, 슈가맘 문화는 아주 활발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파트너를 구하는 웹페이지인 백페이지의 회원수는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서구권 문화에선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불구가 된 남성인 오브리는 이 웹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자신의 고개를 들게 해줄 소녀를 찾기 위해서였죠. 오브리는 아주 쉽게 소녀를 찾게 됩니다. 왜냐면 이곳에선 학생들을 구하는 글보다 어른들을 구하는 글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가 슈가데디, 슈가맘 수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죠. 오브리는 그렇게 파트너를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의 파트너는 10명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브리는 자신의 파트너들에게 일주일에 $200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학생들은 오브리가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와야 하는 그런 계약이었다고 하죠. 일주일에 $200면 하나로 약 25만원입니다. 근데 그의 파트너는 10명이니까 일주일에 250만원, 한 달이면 1000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쏟아부은 것이죠. 오브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파트너 한두 명으론 그의 불구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파트너를 바꿔야지만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가 다시 불구로 만드는 파트너가 있다면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슈거데디를 구하는 소녀들은 정말 많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브리 트레일, 이 남성은 재력가였을까요? 돈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브리는 사기 전과가 있던 범죄자였죠. 돈도 땡전 한 푼 없는 거의 무일푼의 거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기를 치던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계약을 맺은 파트너들과 잠자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개인에게 판매하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빨간만 영상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확실한 건 그가 파트너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단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소녀들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망나니 같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브리는 고개를 또다시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 지경까지 다다르자 오브리는 거의 자포자기였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오브리의 계약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브리는 계약을 맺은 소녀들과 만나며 불구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총 2년의 시간 동안 그가 계약한 소녀들은 매번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녀들 중 오브리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일리 보스웰. 다른 소녀들에 비해 외모가 뛰어나진 않지만 베일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지치지 않는 체력이었습니다. 운동선수 유망주였던 베일리는 다른 소녀들에 비해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브리의 이상한 요구도 모두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소녀들이 울고 불며 도망칠 때 그녀는 끝까지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오브리의 옆에 붙어 있었죠.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오브리도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던 베일리에게 가장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가 치료되지 않자 오브리는 베일리에게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오브리에게 받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베일리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운동선수를 준비하던 베일리는 돈이 생기자 운동도 그만두고 약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브리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미래는 뻔했죠. 힘쓰는 일,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베일리는 한참 동안이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브리의 불구를 낫게 해주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러다 그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브리가 처음 불구를 치료하게 된 계기가 남성 경험이 없던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오브리의 고개를 들게 한 것이죠. 베일리는 이런 조건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오브리, 동성애자인 여성을 해보는 건 어때요? 그리고 이 제안은 오브리를 또다시 뜨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인 여성을 강제로 취하기 위해선 자신의 강인한 체력과 힘이 필요하다 어필했습니다. 그러자 오브리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죠. 그렇게 그들은 피해자가 되어줄 여성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을 말이죠. In the process, it was dying. There was lots of violent sex involved. There was strangulation involved. It was not supposed to go as far as it did, but it did. Well, that's what I said you lose. I mean, what more do you want? But you don't know what. 1993년 8월 21일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시드니 아이리 루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이 소녀는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0대가 되던 시절 그녀가 척추기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골프를 못 치게 된 것이죠. 시드니는 이때부터 우울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몸이 점점 자라면서 척추기형으로 인해 다리도 절게 되었죠. 당연히 이런 사실은 놀림거리였고 학교 생활도 상당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녀의 삶은 상당히 우중충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녀는 남성이 아닌 여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녀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고백하게 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 퍼뜨리게 되죠. 이런 일 이후 시드니가 겪었을 일들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2011년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꾹 숨긴 채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드니는 집 근처의 마트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녀가 살던 미국의 네브래스카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였지만 고립된 느낌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시드니는 이런 도시에서 사랑하는 여성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만남 어플이었죠. 현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흔히 알고 있는 어플입니다. 틴더죠. 스마트폰으로 근처에 살고 있는 이성 친구와 매칭이 되면 만나서 친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니는 이 앱을 통해 자신처럼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기로 합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2017년 11월 한 여성과 매칭되게 됩니다. 오드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여성이었죠. 시드니와 오드리 둘은 채팅을 통해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은 자신의 소개란에 LGBT란 키워드를 넣어두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약자이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매칭되었습니다. 둘의 대화를 살펴보면 평범한 연인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로의 관심사 그리고 취미생활을 공유했습니다. 둘은 약 100개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결국 만나기로 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시드니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은 틴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오드리의 집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만난 시드니와 오드리는 함께 빵을 굽고 와인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함께하게 됩니다. 그녀들의 데이트는 놀라울 정도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시드니는 적극적으로 오드리에게 구애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인 11월 15일 시드니는 퇴근길이 바빠졌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드니는 얼마나 기분이 들떴는지 그녀의 스냅챗에 두 번째 데이트를 간다 글을 올렸고 이 글을 접한 시드니의 친구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드니는 집에 돌아와 이쁘게 단장한 뒤 오드리를 기다렸습니다. 오드리가 시드니를 데리러 온다 말했기 때문이죠. 늦은 밤 둘은 오드리의 차를 타고 데이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트 이후 시드니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드니의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지는 시드니가 근무하던 마트였죠. 그녀가 출근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전화였습니다. 시드니의 부모님들은 그녀가 데이트를 떠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곧장 출근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출근은 한 번도 빼먹지 않던 시드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자 걱정했습니다. 결국 6시간 정도를 기다린 부모님들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우선 시드니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시드니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시드니의 방 안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쫄쫄 굶어서 공복토를 한 상태였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밥을 먹지 못한다면 노란색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니는 그날 외박할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집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안경을 꼭 챙겨갔을 것입니다. 고양이에겐 밥을 잔뜩 주었을 것이죠. 시드니 실종에 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친구들의 증언대로 시드니의 데이트 상대가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들은 그녀가 틴더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통화 기록을 살펴봐도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죠. 시드니와 오드리는 틴더 어플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시드니 실종 수사를 하던 네브래스카 경찰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경찰이 수사에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브루클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행사였는데 시드니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은 그녀가 틴더 어플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바로 틴더 어플에 연락해 협조를 부탁했고 곧이어 그녀가 데이트한 여성을 찾게 됩니다. 바로 오드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여성을 말이죠. 이 여성의 이름은 오드리가 아닌 베일리 보스웰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체력이 상당한 그 여성이었죠. 경찰들은 지역 인근의 모든 CCTV를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베일리는 누군가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덩치를 보아하니 당연히 시드니는 아니었죠. 베일리와 함께 다니던 남성의 이름은 오브리 트레일. 네, 맞습니다. 불구인 남성이죠. 그들이 처음 목격된 것은 시드니의 첫 데이트 날인 2017년 11월 14일입니다. 데이트 약속을 잡고 나서 한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트가 있던 11월 15일, 그들은 철물점에 들려 여러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들이 구매한 것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12인치 톱, 유틸리티 나이프, 마지막으로 대량의 표백제입니다. 이들은 시드니를 만나기 전 이런 모습들이 포착되었죠. 그리고 함께 다니던 남성인 오브리는 뭔가 부족해 보였는지 한 마트에 들러 식품 분쇄기마저 구매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죠. 남성인 오브리가 혼자 마트에 들렸을 때 그 마트에서 일하던 시드니와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진 오브리와 시드니 둘은 서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니도 자신을 살해할 남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오브리와 베일리, 그리고 이제 베일리와 시드니는 두 번째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드니는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경찰은 오브리와 베일리의 신원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이 둘을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수사 또한 공개 수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브리는 이미 지명수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경찰에 쫓기던 이유는 사기 혐의였죠. 경찰과 FBI들은 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도망다녀 본 게 아닌 오브리는 경찰들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딘가로 잠적해버린다면 시드니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공개 수사 중인 경찰이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시드니 실종 수사가 이루어진 지 13일째 되는 날인 11월 28일, 오브리와 베일리는 기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죠. Good morning, Lincoln and Omaha and probably several other places. This is Aubrey Trail and this is Bailey Boswell. I guess y'all also know her as Audrey. But we've spent the last few days watching ourselves being slammed and crucified in the newspapers and the news and everything else, so we thought it was time we had our say. The Lincoln Police Department apparently wants everyone to believe that we're hiding, that we haven't talked to them, that we're avoiding them. You've already crucified us in the newspapers. You've already crucified us on Facebook. You know, in America, I sure thought it was a trial first, but I guess not. You've heard all of this stuff about my criminal history. All true. As far as I know, I'm not wanted for anything. I'm a person of interest, and I'm not really running from anything. I pray for Sydney. I hope she's found soon. I wish the family the best. I'm sorry that she wasn't with you on Thanksgiving. And that's pretty much all I can say for now. So this has pretty much cost me my life, and I appreciate that from the Lincoln Police Department and the FBI and all those other agencies. Here's Bailey to tell you whatever she wants to. Hi, good morning. I'm Bailey, Audrey on Tinder, and this really isn't about me. This is about Sydney. I met her on a Tuesday. We drove around Lincoln, smoked weed, had a great time. We hit it off.
picked her up the next night at her house. We drove around, smoked weed again. I went to take her home, and she asked me to drop her off at a friend's house. So, I haven't heard from her since. I guess I just want the family to know that I'm truly sorry and I did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is, and I hope that Sydney is found very soon. She is a sweet, amazing girl. I hope also that Sydney's found soon. We wish the family the best. We're sorry you're going through this. The police department is going to do what suits them best, but as far as I'm concerned, what they're chasing us around like dogs. No disrespect to anyone. I wish Sydney the best. But as far as the police department, you. Yeah. 오브리와 베일리는 시드니가 실종되고 자신들이 지명수배되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들은 시드니와 만나긴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SNS를 통해 호소한 이유는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서 TV와 신문, SNS까지 모두 그들의 신상으로 도배되었으며 어딜 가도 그들의 지명수배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망다니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호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상을 본 경찰들은 이 SNS 영상마저 뉴스와 SNS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은 그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지역에 있는 상인회와 바이크 동호회 등등에서 그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도 했죠. 시민들이 그들의 영상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뺌해도 설명할 수 없던 게 있었습니다. 시드니가 실종되기 전 그들이 마트와 철물점에서 구입한 품목들이었죠. 톱날과 유틸리티 나이프, 식품 분쇄기와 표백제. 이것들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명하지 못한 것이죠. 누가 봐도 톱날과 무기들을 이용해 시드니를 살해했으며 식품 분쇄기를 이용해 시드니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점점 벼랑 끝에 몰리기 시작했죠. 그들이 살던 도시는 봉쇄되었으며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저 변명하고 호소하는 것뿐이었죠. Hi folks, Aubrey Trail here. Few little things I want to talk about. I've been watching all day. I just watched the news, that's why I'm making this. But I've been watching a lot of posts and comments today. So far today, from the comments, we have apparently murdered this lady. Just curious, are we not allowed to tell our side of this? And of course, again, I'm just a criminal, so you're going to believe none of this, and I guess it's really irrelevant because we've pretty much decided to turn ourselves in and see where this goes. If I'm a thief, I'm a thief, but I'd be goddamned, I've never killed anyone in my life. I've never hurt a female in my life. So take that for whatever the hell it's worth. I'm a crook. I'm a thief. Have been all my life. Okay? But I'm not what you're trying to make me out to be. You say we're disgusting, that you guys are pissed at us. I don't think we're the disgusting ones, because what the fuck happened to America? Trial, freedom of speech. What happened to not guilty until proven guilty? And this is what I look like. You say we're hiding. This is what? Blue eyes, teeth, brown hair, high. Not hiding at all. Have a nice day. 영상 끝에 베일리의 속옷이 보였지만 오브리는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마치 마녀 사냥을 당한다 호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죠. 대충 오브리의 개소리를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무죄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사기꾼이며 사기 전과가 있다. 하지만 살인자는 아니다. 편견을 갖지 말아라. 나는 도망다닌 적 없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불타오르던 시민들에게 기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나서서 오브리와 베일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11월 30일 시민들과 경찰들의 집요한 추적을 통해 둘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 당시 둘은 오래되고 더러운 모텔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체포하긴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살인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오브리는 원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드니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시드니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죠. 심지어 그들이 시드니를 살해한 장소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그들이 멕시코로 탈출할 계획을 세운 것과 시드니가 실종되기 전에 그들이 구매한 품목들이었습니다. 둘은 어찌나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는지 경찰들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갇혀있던 둘은 아주 대범하면서도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불안했는지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들만의 암호로 말이죠. 근데 이 암호가 자신들의 암호라기엔 너무 흔했습니다. 모스보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적고 그 아래 모스보를 적어 점 찍어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놓칠 리 없었던 경찰들은 그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모르는 척 계속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범행을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2017년 11월 4일 시드니가 실종된 지 19일이 지났습니다. 오브리와 베일리가 주고받은 쪽지를 통해 드디어 시드니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들은 오브리가 살던 아파트 주변에서 총 16개의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을 통해 그들은 시드니를 16개로 나누어 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물점에서 구매한 톱날과 시신의 상처 자국이 일치했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오브리와 베일리는 시드니의 시신이 발견되자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백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드니를 죽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고였을 뿐이다. 관계 도중 시드니가 경련을 일으켰고 갑자기 죽어버렸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들이 버린 가방 속에서 시드니의 시신뿐만 아니라 핵에 망측한 어른들 장난감도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시드니를 묶어놓고 빨간 공연을 하는 동안 그녀가 사망했으며 사망한 시드니를 그렇게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범이던 베일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모두 견뎌본 고문이다. 시드니가 그것도 못 버티고 사망할 줄 몰랐다. 라고 말이죠. 2018년 6월 11일 오브리와 베일리 둘 다 시드니 루프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들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Please be seated. Bailey is innocent and I curse you all. Stop recording. 오브리는 재판을 받던 도중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베일리는 무죄라며 자신의 목에 좌상을 입힌 것이었죠. 베일리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모습은 멋지고 싶었던 걸까요? 이 모습을 지켜본 베일리는 감동을 받았을지 몰라도 판사와 배심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2019년 7월 11일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브리가 모두 회복한 뒤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기꾼이던 오브리는 아주 교묘하게 재판을 연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전역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라면 배심원들의 판결은 물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들어들길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다시 열린 2019년 7월 11일 배심원단의 판결은 3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유죄 그리고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오브리는 1급 살인죄와 시신 유기 등의 죄가 입증되어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이자 공범이던 베일리 보스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극악무도한 슈가데디인 오브리는 2021년 6월 9일 독극물 주사로 인해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매칭되어 만남을 주선해주는 어플, 여러분은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어플뿐만 아니라 당근마켓을 구경하다 보면 2030 맥주 마실 분, 4050 산책하실 분과 같은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접하기 전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어플을 통해 사랑을 받기 위해 혹은 사랑하기 위해 연인을 찾던 시드니,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드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오브리와 베일리.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